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밤 10시까지 1시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접촉자 추적에 사용하던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됩니다. 자, 이번 거리두기 조정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카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마다 확진자는 2배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제 발표된 확진자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거리두기 지금 상황 그 전에 확진자 추이는 어떻게 볼까요? 정부는 그 위중증 환자가 뭐 2만 5천 명 정도까지는 감당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2,500명. 2,500명.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2,500명 위중증 환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우선 2,500명까지 가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처음 들어온 것이 확인된 것이 12월 1일입니다. 그다음에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2배씩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10만 명이 되었기 때문에 매주 2배씩 늘어난 상황이죠. 예. 근데 1월 중순에 한 4천 명 정도였었어요. 우리 신규 확진자가. 그때 위중증 환자가 한 600명대였는데 지금 오늘 늘어서 23명 늘어서 위중증 환자가 408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델타와 오미크론의 차이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숫자를 보면 좀 불안한 부분이 위중증이 23명인데 사망자도 71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 최근에 지표를 봐서는 이게 제일 나쁜 지표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은 위중증으로 갈 때까지는 한 2, 3주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폭증하는 이거에 뒤따라서 위중증 환자 사망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 이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이 급증할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늘어날 것이냐 우리가 의료 체제가 감당 가능할 수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예.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이 87%를 넘고 있고요. 또 8,900명의 경구 치료제를 팍스로비도를 처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경구 치료제를 처방을 한다 그러면 위중증 환자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9천 명 정도 사용했으니까 2만 3천 명 정도분 남아 있는데 이 2만 3천 명을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다 써서 한 20일 한 3주에 완전히 다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위중증 환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2배씩 계속 늘어나는데 뭐 다음 주에 그러면 20만이 갈 것이냐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예. 이 숫자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적어도 1,500명,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숫자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뭐 거의 가득 찬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2,655개가 준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2,655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500에서 2,000명 이하 수준에서 위중증 환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확진자 수가 떨어져 준다면은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병상 숫자를 말씀하신 건가요? 중환자실 숫자를 중환자실 말씀드립니다. 숫자요. 예. 오늘부터 식당, 카페 6인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이 연장이 되는 거죠. 영업 시간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1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에 거리두기를 이렇게 조금이지만 조금 완화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완화는 하되 예. 시그널은 지금 위기 상황이다 하고 강력하게 더 주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네. 방점을 좀 뒤에 두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완화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긴 예. 했습니다. 예. 완전히 그대로 유지해서 앞으로 3주 더 간다 그러면 이 국민들의 수용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완화 자체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화 자체가 유행의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할지 이건 뭐 제한적이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관리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지금 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곤란하거든요. 아직은 이 증가 추세가 급격한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둔화되는 시기라면은 또 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방역면으로 봐서는 지금 완화하는 시기는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뭐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행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고심 끝에 이 정도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또 3주간이기 때문에 예. 대선 이후까지입니다. 네. 13일까지. 이 이유는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3주로 정해놓고 그 안에라도 증가 추세가 급증 추세가 좀 둔화된다든지
혹은 감소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점이라는 것이 예상이 된다든지 또는 의료 체제가 확실히 안정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완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 2주 우리 국민들이 잘 자발적인 방역을 잘 하시고 거리두기 잘 하시고 또 모임 좀 자제하시고 하면서 이 유행의 규모가 좀 떨어지면서 의료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것, 즉 위중증 환자가 좀 많이 나오지 않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완화도 가능한 시기라고는 하겠습니다. 예.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11개 시설은 계속 QR코드를 찍는데 백화점, 마트 같은 출입 그 상황만 체크하는 QR코드는 오늘부터 안 찍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청소년 12살에서 18살까지의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부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4월로 미뤄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거는 실제로 수용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로 90% 이상 맞았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10%에 대한 방역 패스를 어떤 데에 적용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PC방이라든지 오락실 그런 데는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학원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반발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아서 일단 4월 달로 해놨는데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4월 이후가 되면은 이 청소년 방역 패스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서 그때는 그런 논란이 별로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노바백스라는 백신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12세, 17세 접종은 지금 할지는 못하지만 조금 임상시험 같은 것들을 해서 접종 가능하다고 하면은 mRNA 백신이 아닌 노바백스 백신은 좀 강력하게 권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12세, 17세 대상으로는 접종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은 뭐 대유행기가 꺾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한두 달 늦는 것 같은데 이거 시기가요. 근데 지금 뭐 정부 자문 단에서도 전문가가 지금 시그널 주는 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럼 정점 정도는 어느 정도 지나야지 좀 꺾일 수가 있다고 보세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 상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들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방역이 완화되면은 시뮬레이션 결과도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바이러스가 과연 어떤 바이러스인가? 오미크론에도 BA2라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유행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약 50% 정도 뭐 덴마크의 결과들을 보면요, 50% 정도 감염력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 뒤에 유행하는 나라들은 오미크론의 이 BA2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뭐 덴마크 같은 경우 완전히 우세종이 되었고요. 인도라든지 뭐 남아공도 지금 우세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환자들 중에서도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중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 이게 우세종이 되게 되면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상 자체가 어렵기는 한데요. 지금 이 10만이라는 숫자가 다음 주 수목이 됐을 때 20만이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뭐 걷잡을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중에 아마 13만, 14만 정도 된다면은 2월 말 3월 초 정도에는 20만 전후에서 아마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증가는 있다 할지라도 그 수준에서 감소 추세가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아마 3월 지나서 4월 정도면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측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시뮬레이션에서 이 방역이라는 것들을 좀 빼고서 보면은 30만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는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시지 자체를 방역 완화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은 일상적인 그 생활 방역이 좀 흐트러지고 또 여러 가지 그 모임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겠죠. 재택치료 이제 확진자가 지금 재택치료하는 방침으로 바뀌었고 동선을 파악하기는 지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 확진자를 믿고 본인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 70대 확진자가 무단으로 이탈해서 찜질방에 간 이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확진자 동선 체크가 잘 안 되는 이 상황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까지는 GPS를 사용해서 확진자인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게 되면 알람이 울리고 다 출동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확진자는 뭐 나가도 사실 허가받고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 사망하신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전국에 90개소에 2만여 개
그중에서 24%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15,000개 정도가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분은 지금 70대 확진자이면서 방역 패스로 찜질방에 들어갔다는 거 보니까 예방접종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지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다고 하면은 네. 사실은 이 환자 분류에 있어서 고령 측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예방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예. 사망하신 이유가 다발성 장기부전 코로나19. 결국은 코로나19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일어나는데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다가 사망하신 꼴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생활치료센터에 계셨다 그러면은 사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자,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